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규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눈 주제이기도 한데요. 임플란트 합병증에 대해서 한 환자분의 직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임플란트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뼈 속에 들어가는 임플란트, 픽처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임플란트 본체. 이게 뼈의 높이라면 이 뼈 아래에 이렇게 묻히게 되고요. 이것이 치아로 치면 뿌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뼈 위쪽으로 나중에 임플란트가 3개월이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뼈와 일체가 되면 위쪽에 어버트먼트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 어버트먼트와 픽스처를 스크루라는 것으로 둘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또 일체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쪽으로 여기 보이는 이렇게 조금은 뭔가 다른 맞은 부위가 보이는데 이 위쪽으로 이제 크라운이 이렇게 본을 떠서 이 위에 접착이 되게 되는, 그래서 내 이가 다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임플란트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오늘 그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 나사가 풀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다시 꽉 조여주게 되면 그대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없이. 근데 보통은 감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자기 치아는 뿌리 주변으로 많은 신경들이 결합되어 있어서 이 신경들에 의해서 치아의 흔들림이나 이상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임플란트에는 그런 신경이 붙고 붙어도 임플란트와 결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위에서 흔들리지만 그런 것들을 잘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것이 흔들리다 보면 이게 계속 흔들린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흔들리고 더 빠지고 막 이러다 보면 나사가 이 안에서 두 개로 분리되는,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나사가 요 나사 부위에서 부러지는 거죠. 이제 어버트먼트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두 개를 결합하고 있었는데, 나사산이 안에도 이제 나사산이 있어서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는데 그 안쪽에 박혀서 조각난 부분을 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흔들리다가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육각 부위가 있는데요. 육각 부위 위쪽으로 여기까지 해서 딱 픽스쳐 있는 부위에서 보통 이제 내기라고 저는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부위에서 그냥 뚝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임플란트에 또 박혀서 움직이지 않는, 이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쑥쑥 빠지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약간 눌리면서 이렇게 쿡 들어가서 한번 부러지면 이 부위도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분은 이 두 가지가 다 부러져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셨고요.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보험이 안 되던 65세 이상이 보험 임플란트가 되지만 그 이전에 심으셔서 이제 보험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지금은 65세를 넘어서셔서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을 안에 있는 이 넥 부분을 다시 제거하고 또 스크루도 부러진 부분을 다시 제거를 해서 다시 새로운 온전한 어버트먼트와 스크루를 다시 체결을 해서 본을 떠서 다시 크라운을 만들어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이 보험 임플란트 비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새로 보험 임플란트로 심으시는 게 금전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이런 거를 고려해 보라고 옵션으로 제공해 드린 이유는 기존에 심었던 임플란트의 방향이 조금은 이상적이지 않은, 조금 이후에 엑스레이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환자분들도 본인이 처음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계속 불편해 왔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다시 빼고 온전한 방향으로 심기를 원하시고 비용적인 부분도 훨씬 더 이득이고 해서 기존 임플란트를 발치를 하고 다시 온전한 방향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총 3가지 스텝. 먼저 안에 박혀있는 스크루를 제거하기 위해서 스크루 리무버 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크루를 제거하고, 이 넥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이 핸드피스라고 하는데 빨리 도는 고속의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벌을 이용해서 안에를 삭제를 해서 뺐고요. 근데 불행히도 저희가 이제 빼면서 나사도 그렇고 넥 부분도 다 그냥 우리 석션에 빨려 들어가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사진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빼고 나서의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안에 구조나 나사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엑스레이 그 부분만 남아 있고요. 그렇게 빼고 나서 픽스처 리무버 키트를 이용해서 이 픽스처를 뺀, 그리고 새로 다시 길을 새로 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엑스레이를 보면서 다시 나누겠습니다. 환자의 처음 오셨을 때의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이쪽 부분이 지금 나사가 박혀 있다고 해서 오신 부분이고요. 우선은 뺀 임플란트 모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보면은 안에 나사 산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에 나사가 이제 체결되는 부위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아까 어버트먼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체결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어버트먼트가 이렇게 있게 되고, 여기 이제 아까 보여드린 스크루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2개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 부위에 뭔가가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쪽에 뭔가 허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의 넥 부분과 스크루가 동시에 파절된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심자고 한 권유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환자분도 이제 심으시고 나서 불편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치축을 보면 앞에 있는 치아의 치축입니다. 첫 번째 어금니를 뽑은 지 조금 후에 아마 임플란트를 심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치아가 사실은 조금은 앞쪽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치축은 얘랑 좀 비슷해야 되겠죠. 근데 치아를 빼고 좀 방치를 하게 되면 치아가 앞으로 이렇게 조금 기울어지는 그러한 합병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 둘의 중간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사실은 임플란트 위치가 맞는 거가 되겠죠. 제가 뭐 보철이 어땠는지는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이 음식물이 좀 많이 끼고 이런 약간은 치축이 직접적인 원인은 안 됐을지라도 조금은 이 나사가 풀리는 거에 약간의 일조를 했을 수도 있는, 역학적인 관계상 여기에 이제 힘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조금은 지렛대의 힘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보면 네오 스크루 리무버 키트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크루를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하이스피드 버로 여기를 조금 이렇게 홈을 낸 다음에 삭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기구를 이쪽에다가 넣어서 이제 조금씩 까딱까딱까딱 흔들어서 얘를 빼냈고요. 이 임플란트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트래핀버라는 게 있는데요. 동그랗게 생긴 드릴입니다. 안이 비어있고 긴 원추형으로 생긴 버로 이 주변 뼈를 다 갈아내고 이제 뼈와 함께 임플란트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뼈 소실이 많아지고 여기 뒤에 또 임플란트 심을 때 조금 더 상황에 뼈를 삭제를 가능한 한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오 픽스처 리무버 키트를 이용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이제 안에 나사가 이렇게 있고요. 위에도 나사고 아래도 나사라서 아래 나사는 픽스처를 잡아주고 위에 나사는 여기 기구를 이렇게 꽉 끼게 잡아줘서 이 렌치를 헤드 부분에 껴서 돌려서 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뺐고요. 발치한 임플란트를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스크루랑 넥 부분을 제거한 후에 원래 모습과 비교하기 위해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방향을 잡기 위해서 저만의 노하우로 여기에 먼저 길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 동영상 중에 사각동 고리식 이런 거 치면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하얀색 선이 이 반대편도 그렇고 이렇게 있죠. 쭉 이게 사각동이라는 빈 공간입니다. 여기는 점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여기 점막이 이렇게 부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부비동염, 축농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뚫게 되면 축농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그런 구조물이 되겠고요. 구강 안에 있는 이 뼈와 상악동 바닥과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가용 범위가 되겠고요. 여기 7.4mm 정도, 약간은 보통 8.5mm 이렇게 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폭이 모자라서 바닥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상악동 골 이식이라는 술식을 쓰게 되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술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압을 이용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특별한 벌을 쓰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오스테오톰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정이라 그래요. 통통 쳐서 하여튼 올리는 것을 쓰고, 여기에 이제 드릴링을 한 다음에 뼈를 위에 상부를 좀 남겨놓고 이렇게 구멍을 내놓으면 이 구멍을 들어가는 동그란 기구를 여기다 넣어서 여기를 이제 망치로 여기를 통통통통통 살살살살 치면 여기 남아있는 잔존뼈가 조금씩 이렇게 블룩블룩 올라가는, 그래서 따로 뼈를 이식하지 않고 그래서 올릴 수 있는 술식이고요. 여기 뭔가 희끄무리한 거가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상악동 바닥, 아까 하얀색 선으로 보여드린 바닥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가 이제 상악동 바닥인데 통통 쳐서 위로 올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스페라고 부르는 오스테오텀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 사이너스가 이제 상악동이고요. 상악동 바닥을 엘리베이션 올린다 라는 수식입니다. 임플란트 방향 이렇게 보시면 치축과 동일하게 점 가운데 아주 잘 심었고요. 파노라마 사진으로도 보면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뭔가 희끄무리한 게 위에 보이죠? 조금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네요. 파노라마 사진에는. 처음과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점점 더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신고 있고, 더군다나 인터넷 저수가 광고하는 여러 치과들 때문에도 그렇고, 임플란트가 점점 더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점점 더 임플란트 합병증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통 이러한 술식들이 나사를 빼고 이런 것들이 또한 그렇게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그런 진료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많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전 치과에서도 난감해 하시면서 좀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하여튼 최후는 임플란트를 발치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치료를 들어가셔야 될 거고요. 저도 물론 환자분한테 그렇게 고지를 합니다. 나사 부분, 그 다음에 부러진 부분 제거는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기에
로봇이라면 뭐 정교하게 뭐 해서 안에 미세하게 들어가서 뭐 돌리는 로봇 일꾼들이 들어가서 돌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을 고지하고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발치하면 다시 심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요. 뭐 임플란트 처음에 잘 해서 오래오래 쓰시면 좋겠지만, 아무리 뭐 제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해도 저도 한 것 중에 나사가 풀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도 한 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뭐 임플란트를 잘못 심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구조물들이 부러졌을 때 이렇게 하는 치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